안녕하세요. 웨이커 현기종입니다. 2월 3일 목요일 미국 증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그 전일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이제 메타 플랫폼이 급락을 했죠. 시간 외에서도 어제 급락을 해서 증시 리뷰에서 다뤘었고 장 중에도 많이 급락을 해서 지수 전반의 실적 우려가 더해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 종료 후에는 아마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서 좀 증시의 반전을 꾀하고 있고, 네, 포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 부족 여파로 부진한 실적 발표에 약세, 장중에도 약세, 시간에도 약세 보이고 있는데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수는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 그중에 이제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특히 더 하락을 했죠. 아무래도 그 기존의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메타 플랫폼스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의 실적 부진이 크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네, 그 전에 장전에 이제 발표를 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양호한 모습 보여줬어요. 근데 이 양호한 모습하고는 무관하게 메타 플랫폼이 마이너스 26.39%의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뭐 어제도 얼핏 다뤘고, 그리고 어제 얼핏 다룬 내용에서 어, 이번 4분기 실적에서는 매출이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많이 하회를 하면 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더해서 다가오는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매출까지 전망을 하회를 해가지고 순이익에 대해서는 더 부진할 수 있는, 1분기에는 매출하고 순이익이 다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메타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됐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제 릴스예요. 지금 인스타그램에 많이 쓰고 있는 숏폼 동영상입니다. 숏폼. 이 숏폼에 대한 이슈가 뭐냐면 지금 기존의 그 MZ 세대의 SNS로 크게 부각이 됐던 게 이제 틱톡이죠. 틱톡. 네. 틱톡인데 이 틱톡이 숏폼 동영상을 가지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기존의 페이스북에 많이 있던 뭐 글이나 그림,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많이 있던 사진, 뭐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프라 비용이 들죠. 근데 그에 반해서 숏폼의 특성상 굉장히 화면 전환이 빠르고 이에 반해서 그 인프라 비용은 많이 드는 구조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게 하나의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동영상 시장에서의 경쟁이 이만큼 치열하다는 것에 이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 플랫폼으로 바꾸고 메타버스에 굉장히 공격적인 전사적인 숙명, 어떻게 보면은 이 앞으로의 장기 비전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당장 지난 4분기와 다가오는 1분기에는 이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전반적인 플랫폼 기업들에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는 아마존도 하락을 했고, 특히 더 SNS 관련 기업인 뭐 스냅이나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23%, 10% 수준의 폭락을 보였는데, 근데 보시면은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 세 곳 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네. 아마존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우리 서학생도 그래서 보시면 아마존 분기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근데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주당 순이익이 640% 상회해요. 예, 너무 상회를 했죠. 매출은 네, 오히려 시장 전망치를 소폭 0.2% 수준의 부합 수준에서 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엄청난 상회를 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뭐지 싶을 수 있는데 그 리비안 상장에 대한 평가 차이입니다. 네, 리비안이 상장을 하면서 이제 재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 평가 차익이 붙은 게 주당 순이익의 굉장한 상승을 이끌었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전략적 투자를 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전기 트럭 시장에서 굉장히 원활한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배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마존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스냅 보시면은 스냅도 우리 네, 서학개미부에서 한번 보시면
네, 네, 스냅,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시장 전망치 대비 120% 네, 주당 순이익이 상회하는 굉장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스냅 같은 경우도 시간 외 거래에서 61% 수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순이익 기준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흑자를 기록을 했다 보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스냅의 그간의 성장과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핀터레스트도 23%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핀터레스트는 보시면, 네, 핀터레스트는 보시면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지는 않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긴 했는데 네.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EPS가 약 13.95%, 이것도 뭐 전망치 대비 많이 상회한 거긴 하죠.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이슈였는데, 근데 시간에서 23% 수준의 급등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 이슈는 어제 실적 발표 후에 핀터레스트의 코멘트였습니다. 페이스북이 다가오는 퍼스트 쿼터에 대해서 그 매출 우려를 표명한 것과는 달리 핀터레스트는 10% 후반대, 네, 하이틴스 해가지고 10% 후반대의 높은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점이 애널리스트들의 시장 전망치에 부합을 하는 모습 보여줬다는 것, 이게 시간 외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죠. 시간 외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포드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네, 포드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인들도 어느 정도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공급망 차질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폭이 좀 컸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39.53% 수준의 하회를 했어요. 당기 순이익이.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2022년에도 어느 정도 공급망 차질에 따른 그 반도체 가격의 상승, 그리고 생산에 대한 차질,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같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실적은 잘 안 나왔습니다. 사실 실적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보여드리면 어닝 쇼크가 났어요. 어닝 쇼크로 EPS가 시장 전망치 18% 수준을 하회했고 매출도 23% 수준의 하회를 해서 사실 주가가 폭락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하기로 한 가격이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주당 이제 95불이다 보니까 네, 주가가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 인수 발표를 한 뒤에는 주가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네,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발표가 있고 나서 주가가 계속 80불 언저리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요 경제 발표 일정이 이제 내일 비농업 고용 지수랑 실업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랑 실업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점을 왜 한번 더 코멘트를 드리냐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전일 또 22에 라가르트 총재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 어떤 거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강한데 그 유로피얼 센트럴 뱅크 해가지고 22인데 22가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인플레이션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여파가 지속이 되면서 고용이나 어떤 임금과 같은 가계 지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섣불리 인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도 앞으로의 금리 인상 경로나 양적 긴축에 대한 경로가 구체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 구체화에 대해서 또 단계적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지표라 내일 함께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지급 일정은 애플과 같은 뭐 굵직한 기업들 예정되어 있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후에 금요일 실적 발표에 있어서는 어, 여기 보시면은 뭐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선물에서 보는 시카고 선물거래소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하는데 내일도 이 이슈 함께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